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아파트입니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평택 이전 호재 지역은 급증하고 있다. 숲그룹과 같은 저 건물 아파트라고 한국 기업이 특허냈다고 합니다. 뭐 특이한 게 있는가 보네요. 그다음에 주택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 올해 첫 100만 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총 8조 6천억 원 고지가 되고 있나 보고요. 1억 이하 주택 법인 투기 차단, 이용권 취득세 중과 법이 발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기준 시가에 거기다가 그냥 3% 때리는 것 같고요. 조정구역 같은 경우는 뭐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 고박이 6% 때립니다. 비조정 지역에서 3%면 이게 월세 내는 것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6%면 월세보다 더 많이 냅니다. 이렇게 재산세도 내고, 그 다음에 종부세가 월세보다 더 많으니까,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수지타산이 도대체 맞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만약에 대출이 되졌으면 대출 이자까지 떠나야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는 그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악질이다, 범죄자다, 뭐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다 내놔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에도 지금 이제 더 법인에 대해서 어쨌든 더 중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법인 소유 아파트들을, 다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에서 쏠림용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상가나 공장, 창고 쪽으로 좀 걸어간다고 변형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상가가 텅텅 빈 명동 건물주들이 종부세 울상 요거 이렇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화 설계로 기업체 기술사 수요는 신한산 비즈스타입니다. 영무건설 송악 3동 영무에 부당하고요. 물류 특허 기술인데 하나건설 WBS 공법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 한강 조망거리 호텔급 오피스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뉴스 전반적으로 봐드릴 거예요. 집 내놓고 2달간 연락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게 대출을 쫙 쪼이는데 무주택자들한테는 지금 대출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집 내놓고 2달간 연락이 없었더니 갑자기 온 전화에 깜짝 놀랐다. 빚장 푸는 은행들 제기되는 대출 안 와서 수요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대출이 다시 푼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매수 문의를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돈줄 제기를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서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바짝 조였던 대출 규제를 일부 풀기 시작하면서 대출 재개 소식이 들려오자 실수요자들이 발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 또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져서 미루었던 매매나 전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였던 대출 푸는 시중은행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국외 거래 잠갔던 대출 청구를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한해은행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비대면 모바일 대출을 재개했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인 하나온큐 아파트론이 포함됐고요. 내달 1일부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 판매도 재개합니다. 사실상 다음 달부터 주담대가 전면 재개되는 것이고요.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및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중과율이 전년보다 7% 넘게 뛰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체 자금 대출만 재개했습니다. KB은행도 지난 20일부터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전세자금 대출 방식에서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고, 또 집단 대출 가운데 입주 잔금 대출의 담보 기준을 설정할 때 KB 시세로 먼저 검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분양가가 KB 시세 감정가액 최저 금액으로 강화했었고요. 대출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규제 때문에 엄청 달성 못했던 실수요자들도 다시 중개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B 공인 관계자는 대출이 재개됐다는
된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몇 통의 문자를 받았다며 실수요자들이 중심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집을 팔기 위해 물건을 내놨던 집주인들도 갑자기 공인중개사 업소에 전화가 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의 거저건너 C씨는 집을 내놓은 지 2달도 좀 넘어가는데 여태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고 있다며 공인중개업소에 알아보니 대출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답하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 변화는 서울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마포구 D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 소식 안 하였던 문의는 거의 없다. 서울을 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꼽히는 강북구 이 공인중개자도 대출 완화얘기에 문의가 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며 거래 절벽 상황이 지속되는 중이라고 전했고요. 여전히 차가운 매매십니다. 대출 재개로 일부 온기가 도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매매 심신이 악화되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경기도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0.6, 전주 104.3보다 3.7포인트 떨어졌고요. 인천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같은 기간 105.8에서 103.4로 내려왔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99.6에서 전주 100.9보다 1.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매매 수급지수는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올해 4월 5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지수는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가,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했고요. 기준이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경기와 인천은 아직까지 살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은 살 사람보다 판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냥 주요 큰 내용이 계속 대출이 없다가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게하고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아파트 대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찾는 거래가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조금 온기가 돈다라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